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퇴임을 앞두고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조기 대선 일정도 서서히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에 각 당과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이 더욱 분주해지고 있는데요. 이 시간 장성호 건국대 교수, 조광한 군장대 석좌 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반기문 총장이 이제 토론을 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관훈 토론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서 상당한 많은 말들을 했는데 일단은 반 전 총장이 귀국 이후에 지지율이 계속 좀 예상 밖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등 카드가 나올 것이냐 기대를 좀 모으기도 하고 있는데 일단 반 전 총장의 지지율 하락과 앞으로 반등 기회를 좀 저희가 좀 예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이상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정치의 목적은 확실하게 아는데 그 정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무기, 수단이 좀 부족하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화합과 통합의 방향에 역점을 두고 그것을 국민들한테 애초에 국민을 화합하고 그리고 국가를 통합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순수한 어떤 모범생의 답안이다. 네, 그래서 이제 반 전 총장의 이제 뭐 개인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진영 논리가 약하다. 예.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시야는 트여져 있지만 예. 단기적인 싸움에서 준비는 아직 덜 됐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상당히 시간이 필요할 텐데 네. 물론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에는 이것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하고 대선이 뒤로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재반격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간적 그런 것들이 지금 반 전 총장한테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어떤 정체성이 저는 모호하다고 봅니다. 네. 중간 회색지대를 지금 지형하고 있는데 소위 말해서 이것이 제3지대의 어떤 제3세계론 빅텐트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나 결국은 빅텐트가 진영 논리, 지역 패권 구도나 정당의 이념적인 그런 체제 이거에서 함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대선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명확하게 밝히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대선 캠프라든가 앞으로 정파 이것을 선택할 그런 것이 지금 시급한 과제라고 봅니다. 예. 예. 자, 반 전 총장의 빅텐트론이 정치권에서는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반 총장과 손학규 국민개혁 주권연대 의장 내일쯤 만날 거라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가 좀 오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우선 먼저 반기문 총장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좀 안타깝죠. 예. 그리고 아쉽기도 하고 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좀 의미 있는 후보들이 건강하게 경쟁할 수 있으면 그건 참 바람직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네. 이번 대선이 그 정상적인 대선 국면이 아니에요. 탄핵 정국을 위한 비정상적 대선 국면인데 네. 우리 반 총장님이 지금까지와 같은 기존의 정치 공학 내지는 선거 공학적으로 귀국하시면서 접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결국 그것이 지지율 하락으로 가져왔고 이런 장식으로 계속 하신다면은 쉽지 않은 지지율의 반등은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또 이제 빅텐트론이 뭐 내일 두 분이 만나셔가지고 이 얘기가 되신다고 하는데 이 빅텐트론의 성공은 빅텐트를 짓겠다는 사람들이 나는 미랄이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야 빅텐트론이 성공을 합니다. 네. 빅텐트를 해놓고 내가 주인이 되겠다. 그리고 주인공이 서로 되려고 하면 좀 어려워진다. 그렇죠. 거죠? 예.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여기에 주인이 되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좀 역할을 해달라라는 그런 이면에 자기 욕심을 깔아놓고 계속해서 그런 식의 대화를 오간다면은 큰 의미가 없겠죠. 다만 내일 만나시게 된다면 두 분이서 서로 지금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하시면서 그 과정 속에서의 각자 그 두 분의 역할과 자기 앞으로의 어떤 이 욕심이랄까 네. 또 방해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겠죠. 네. 성공할 수도 있고 저는 실패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반기문 전 총장 입장에서는 일단 뭐 자비를 들여서 지금 또 대선 캠프를 선거 캠프를 꾸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선거 자금 관련돼서도 좀 상당히 좀 압박이 들어오게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 면에서 어떤 당의 체제를 갖춰야 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런 필요성이 제기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은데 이 부분을 저희가 좀 간과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예상해 보시겠을까요? 반기문 전 사무총장은 정치의 어떤 현실에서는
생활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지금 상당히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정치를 하려면 조직과 자금이 필요한 것이 현실적인 건데 네, 네. 자금이라는 것은 누가 어떤 후원해가지고 하는 것은 정당법에 위반될 소지가 상당히 많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바른정당도 자금난이 상당히 허덕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현역 의원이 30명이 돼도 이렇게 힘든데 지금 혈혈단신 평생을 공무원하신 분이 자기 호주머니 돈을 꺼내서 출처가 분명한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자, 오늘 조사 잠깐 얘기를 해보자면요. 네. 상당히 좀 이번 블랙리스트 관련돼서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참고인 신문을 불러 조사를 받는데 이 상황에서 뭐 조사하다가 피의자 신분을 바뀌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것은 이제 뭐 특검의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특검에서 지난번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기 때문에 한번 네. 큰 일단 타격을 입고 지난번에 또 이 대 총장도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기각이 되면 될수록 특검의 어떤 공신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지금 특검의 모습을 보면 정황과 자백에 의존하는 경향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예. 이런 것이 저는 상당히 큰 문제고 어차피 사실주의에 입각해서 이것을 이제 법원에 기소를 해야 되는 건데 이 사실주의에 입각해서 어떤 사실적인 팩트가 서로 지금 퍼즐이 상당히 안 맞춰지고 있기 때문에 윗선 대통령과의 연계성과 그리고 중간에 최순실과 연계성 이런 것들을 중간에 검찰 특검이 입증을 해야 될 텐데 이런 것들이 지금 잘 되지 않고 있다고 저는 이제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은 뭐 맹렬하게 수사를 하지만 특검이 종료되고 이것이 법원에 갔을 때 네. 법원에서 과연 사실주의에 입각해서 이것을 분명하게 사법적인 잣대로 판단을 할 때는 정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전방위로 지금 압수수색을 하면서 지금 나오는 것은 순수한 그 피의자 신분인 사람들한테 자백을 강요하거나 자백에 의존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네. 수사의 기법은 되지만 어떤 퀄리티, 어떤 수사의 질적인 면에서는 좋은 방식은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네. 예. 자, 오늘 이제 현기현 전 수석을 불러서 박 대통령이 또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 부분도 조사할 거라고 합니다. 어제 그런데 인터넷 매체와 인터뷰를 했는데 블랙리스트 존재를 전면 부인했고 전에도 또 이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 상황 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여러 가지 정황 증거상 블랙리스트가 실체적으로 존재했다는 것은 지금 사실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못했지 않습니까? 아직 못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예. 못하고 있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못했기 때문에 그 핵심적인 증거를 어느 정도까지 지난번 검찰과 특검이 확보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다만 여러 가지 그 관련자들의 진술과 증언 그리고 청와대가 초창기부터 그것이 그 블랙리스트에 관련된 사항들이 시발이 돼가지고 지속적으로 지금 유지돼 왔느냐, 네. 어느 시점에서 했고 누가 어느 만치 관여를 했느냐를 갖다가 밝히는 것은 지금 현재와 같은 국가 운영의 농단 사태에서 반드시 밝히고 규명해야 될 점들이죠. 그러기 위해서 지금 특검은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수사 기법의 문제도 있고 또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고 네. 하지만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서 앞으로 다시는 국가의 이와 같은 일들이 재발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건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네. 네.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꾸 보인다면 기본적으로 뭐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네. 물증을 찾기가 참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분석들도 있더라고요. 특검이 네. 그런 상황에서 볼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부르지 않습니까? 조윤선 전 장관도 오늘도 또 최순실과 같이 출두하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 네. 지금 조윤선 장관을 특검에 소환해서 조사하는 이유는 구속영장도 치고 해서 하는 이유는 한 가지 아닙니까? 자백해라. 그것을 봤다는 것을 얘기해라. 네. 그리고 대통령한테 보고했다는 것을 얘기해라. 그러나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은 일관되게 이거에 대해서 본 적도 없고 관여하지 않았다. 다만 그것이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은 신문을 통해서 받고 보고도 받았다. 네. 보고받았다는 것은 작성했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것은 우리가 사법부를 두고 검찰과 특검을 둔다는 것은 검찰과 특검이 수사를 통해서 이것에 대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캐내서 이것을 재판부에 해서
피의자를 정말로 어떻게 되면 법적인 처벌, 이 우리가 법적인 처벌을 하는데 이 사법적인 어떤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예. 결국은 대통령 조사를 한다고 한들 대통령이 어제 인터넷 매체에서 방송한 그 맥락적인 상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판에 박힌 듯한 그런 답변의 모습 그대로 특검에서 답변할 가능성도 있고 설령 대통령이 헌재에 나간다 하더라도 헌재에 나와서 똑같은 반열의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러면 이 나머지에 있던 이런 것들을 입증할 수 있는 책임은 특검이나 검찰에 있다고 봅니다. 그 탄핵 심판 정국에 대해서 어떤 확실한 물증 같은 게 나오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어떤 피로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것을 어쨌든 매조지 질 수 있는 건 특검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정황 증거를 빨리 포착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 보인다는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빨리 포착하기는 시간도 이미 다 지났고 네. 지금 뭐 나올 건 다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영장을 하지 않은 것 이런 것도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범죄 사실 소명도 되지 않을 뿐더러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나올 것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 피의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구체적으로 자백을 하든가 기존에 구속된 피의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을 얘기해 준다든가 이런 퍼즐의 어떤 모습이 없는 한 네. 상당히 어려운 수사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자, 장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김에 저희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어제 박 대통령 인터뷰 보셨죠? 장면을요. 그러니까 저녁에 많이 그 나중에 사람들이 뉴스로 봤습니다. 관심 갖고 예. 뭐 유튜브 영상으로도 본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인터넷 TV를 통해서 구정전 이 메시지를 내놓은 것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뭐 정략적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점잖지도 못하고 국가 지도자답지도 않은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제 그 용어 중에 오래전부터 기획된 듯 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사실 기획을 하셨다면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죠. 최순실을 그렇게 의존하라고 어느 누구도 요청하지 않았어요. 대통령 자신이 상당히 불명료한 사람을 굉장히 국가 운영에 깊숙이 개입해서 활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태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기획을 본인이 하신 거잖아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런 주장을 갖다 하신다는 것은 사실 국민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최소한의 염치와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라고 봐야지 되겠죠. 박근혜 대통령께서 주장하신 게 비정상의 정상화였어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통치 기간에 그나마 몇 안 되는 정상까지 비정상으로 만들었다는 생각을 저는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선 첫째가 옛날 과거 독재 정권 시절에 네. 기업 총수들과 통치자가 독대를 해가지고 통치 자금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 그런 분들이 다 사법 처리를 받았어요. 옛날에 청와대에서 기업 총수들을 독대해가지고 금품을 갖다가 수수했다면 지금은 방식을 조금 변경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있는 것이죠. 예. 그런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화이트 칼라 범죄 수사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증거를 확보하기도 어렵고 이건 더더군다나 국가를 운영했던 권력의 핵심 세력과 중추 세력들에 의해서 벌어진 여러 가지 의혹들과 범죄 행위입니다. 네네. 그 범죄 행위를 수사기관이 명명백백하게 밝히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습니까? 그런 점도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한 10초만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을 지금 탄핵을 당했지만 범죄자라고 우리가 평론하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사법부가 있고 특검을 왜 만들었으며 그리고 헌재 판결은 뭘 합니까? 그럼 인민재판에서 그냥 처단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명확한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것을 활용하고 기획하고 정말 농단하기 위해서 수조 원을 그냥 자기가 착복하려고 했으면 뭐 할 수 있는 방법도 과거 권위주의 시대는 가능했겠죠. 네네. 그러나 지금은 민주화가 이루어진 이 땅에서 그 정도로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허술하지는 않다. 그러나 다만 최근에 이런 최순실 사태가 과연 국정농단이라든가 뇌물죄라든가 이런 것들이 누구의 책임인가? 그것을 지금 하기 위해서 탄핵도 하고 지금 특검도 만들어서 대통령이 특검 조사를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도 정치인이고 정치인으로서 기자라든가 대통령의 어떤 통치 행위는 못하지만 자연 정치인으로서의 언론 인터뷰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게 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단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다. 다만 우리가 절차적이고 제도적인 민주주의 그리고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이것이 탄핵이 정당하다면 특검을 통해서 헌재를 통해서 정당하다면 대통령은 파면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대통령도 본인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도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이 무기 대등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헌재나 재판부나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지 예단하고 의욕과 그러면 대통령이 지금 그 정인혜 씨랑 미래를 했습니까? 애초에 미래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시시비비를 가리고 네. 명확한 팩트에 따라서 하는 것이 역사의 흐름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논쟁이 굉장히 장황하고 번잡해지는 거고요. 저는 범죄자라고 규정한 적도 없고 지금 과정 중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이제 아전인수적으로 여러 가지 정황들 시중에서 정제되지 않게 거론되는 많은 사안들을 갖다가 다 논의의 장에 올려놓고 이건 예. 이렇고 저건 저렇고 얘기하면 초점이 안 모아지는 것이죠. 네. 중요한 거는 저희 이 중심 주제에 각자의 다른 의견을 자유롭게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박근혜 자, 대통령 인터넷 방송 어제 한 것에 대해서 야권에서는 또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국민 여론도 갈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지층 결집을 설 전에 좀 여론전을 통해서 꾀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부패 스캔들은 정말 그것이 사실이라면 엄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것이 사실이었는지 결국은 마지막 재판을 통해서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는 결정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이 애초에 촛불이 타오르고 그다음에 이어서 또 태극기 집회가 또 일어나고 결국은 이것이 애초에 부패 스캔들을 솎아내자 이 잘못된 국정농단 세력을 솎아내자 처벌하자 이렇게 출발하는 것이 우리의 보역 갈등으로 지금 발전됐다는 것은 참 네. 가슴 아픈 일이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일단 수사 관련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대선 얘기를 다시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반기문 전 총장이 어떤 지지율 관련돼서 그리고 또 이게 어떻게 어떤 정당에 입당하게 될 것인지 어떻게 세력을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그 부분 좀 마무리 좀 드릴까요? 예. 글쎄요. 네, 그러니까 당을 입당할 것인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반 전 총장의 입당을 바른정당에서 기다리고 있다.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저희가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빅텐트론과 바른정당의 입당, 이런 부분들 좀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른정당을 만든 분들이 새누리당을 탈당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똑같은 박근혜 정권을 출범시킨 똑같은 책임에서는 자유롭지 않다고 봅니다. 시간 관계에서 여기서 대담 마무리 좀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장성호 건국대 교수, 조광한 군장대 석좌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